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. 자폐 스펙트럼 장애, 그러니까 ASD를 가진 분들이죠. 이분들이 왜 유독 빛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네,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, 이거 테이쿄 대학 연구진이 최근 플러스 원이라는 저널에 발표한 논문인데요. 이걸 통해서 ASD에 시각 반응하고 우리 몸의 그 자율신경계 있잖아요. 네네. 그 사이에 어떤 숨겨진 연결고리를 좀 파헤쳐 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. 보통 그 ASD가 있으면 청각이나 시각 같은 감각 정보 처리 여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들 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많이 알려진 특징이죠. 특히 그 빛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시각과민이라고 하던데 이게 잘 알려진 특징 중 하나고요. 그런데 이번 연구는 이게 꼭 눈 자체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다. 뭐 이런 점을 좀 시사하고 있어요. 눈의 문제가 아니다. 흥미로운데요? 네. 핵심은 뭐냐면 동공 크기를 조절하는 자율신경계, 그중에서도 특히 교감신경계 기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. 뭐랄까, 우리 눈이 카메라라고 치면 그 조리개 있잖아요. 빛량 조절하는 거. 네네, 조리개요. 그게 자동으로 착착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황. 약간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. 너무 밝거나 뭐 어둡거나. 거기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바로 그 말씀하신 교감신경계입니다.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약간 비상 버튼 같은 거거든요. 위협을 느끼거나 흥분했을 때 확 켜지는 거예요. 아, 네네. 들어온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동공 크기 조절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. 주변 밝기에 따라서 동공을 키웠다 줄였다 하는 거죠. 이 연구 결과가 그래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. ASD의 그 감각 과민 문제들 있잖아요. 특히 빛 과민성. 아니 왜 그럴까 하는 질문에 좀 구체적인, 생리적인 단서를 준다는 거예요. 생리적인 단서요? 네. 예전에는 그냥 저런 행동을 보이네 뭐 이 정도 관찰에 그쳤다면 이제는 신경생물학적 기전하고 실제 감각 경험 사이 그 직접적인 연결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. 와, 그건 정말 생각지 못했던 관점이네요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할 때 반응하는 그 교감신경계. 네, 맞습니다. 그게 일상적인 빛 조절 같은 되게 미세한 작용에도 영향을 주고 또 그 기능 차이가 ASD의 빛 과민성과 관련될 수 있다. 이런 이야기군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네. 이 연구는 테이큐 대학 심리학과의 하야카와 토모의 연구팀이 진행했고 2025년 4월 1일 플러스 원에 실렸다고요? 네, 맞아요. 결국 우리가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몸의 자동 조절 시스템? 그 일부가 ASD 경험이랑 연결될 수 있다. 이 점이 이번 분석의 진짜 핵심 발견 아닐까 싶습니다. 바로 그거죠.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. ASD라는 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퍼즐 같잖아요. 그렇죠. 워낙 다양하니까요. 네, 거기에 새로운 조각을 하나 더 해주는 셈이에요. 아시다시피 ASD는 사회적 소통 어려움, 또 제한된 관심사나 반복 행동, 그거 말고도 다양한 감각 처리의 차이를 특징으로 하죠. 네, 감각 문제가 참 다양하죠. 그렇죠. 근데 이 연구는 ASD를 가진 분들의 신경계, 특히 외부 환경 변화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자율신경계, 이 기능이 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마리를 준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증상 나열을 넘어서서 그 밑에 있는 생물학적 차이를 들여다볼 창을 좀 열어준 거죠. 자,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요. 이게 당신에게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최신 연구는 ASD의 빛 과민성이 단순히 눈의 문제가 아니라 동공 반응을 조절하는 교감신경계, 여기에 미묘한 기능 차이랑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건데요. 네, 그렇죠. 이건 우리가 겪는 감각 문제에 대해서 생물학적 이해를 좀 더 깊이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관련 연구나 지원 방법을 고민할 때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? 그렇습니다. 겉으로 보이는 특징만 아는 것보다 그 밑에 깔린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. 이런 이해가 깊어지면 결국 ASD를 가진 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네, 그럴 수 있겠네요. 물론 뭐 이 연구 하나로 모든 게 다 설명되거나 당장 뭔가 해결책이 짠하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. 당연히 아니죠. 하지만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
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. 네, 정말 의미 있는 진정 같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만약에요, 이 동공 반응처럼 우리가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자율신경계 조절 기능 중 하나가 ASD의 특정 감각 경험과 연결된다면요? 네,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감각적인 차이나 신체 반응들 중에도 혹시 이와 비슷한, 그러니까 미묘하지만 중요한 신경계 작동 방식의 차이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?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계속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